여러분, 오늘은 곧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상대방에 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조만간 여러분 삶에 등장할 연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외모, 성격, 직업을 알아보고 상대방과 만날 시기와 관계 흐름, 조언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리딩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진행할게요. 그럼 배경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카드를 골라주세요. 구름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곧 여러분과 사랑하게 될 연인은 어떤 사람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곧 여러분과 사랑하게 될 상대방분에 관해서 뽑아봤는데, 먼저 그 상대방분의 외모부터 살펴보면 자신의 외모에 되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일단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자기 사랑이 좀 넘쳐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외적인 분위기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풍겨져 나오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귀티가 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이 많거나 집이 되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지 자체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은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되게 귀티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아우라를 풍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이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조금 동안인 느낌도 들어요. 자신의 신체적인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새롭게 들어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 그런 상태래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의 특유의 그 긴장감 같은 것이 외모에 좀 묻어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해서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약간 눈치를 보거나 자신감이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지금 뭔가를 새롭게 시작했거나 그런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남들의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도 살짝 풍긴다. 그게 이 사람의 원래 본성이라기보다는 지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안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약간 순진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외적인 분위기가 막 계산적이거나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순수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눈이 되게 맑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여기 텐 오브 원즈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볼 때 되게 지쳐 보일 수가 있거든요. 되게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다면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되게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 좀 지쳐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과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긴대요. 실제로 과로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해서 조금 과로하고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눈에 좀 피곤해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키가 작기보다는 조금 큰 편일 것 같아요. 키나 덩치가 작고 왜소한 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덩치가 있고 키가 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되게 반짝반짝한, 눈이 굉장히
굉장히 예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대요. 여러분과 잘 어울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미지 자체가 되게 귀티가 많이 나고 사랑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외모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림체가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외모와 비슷한데 서로 보완되거나 반대되는 그런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백에 가깝다, 흰색에 가깝다고 하면 이 사람은 흑에 가까운,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 있죠. 딱 서로 대칭이 돼서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비슷한 그림체인데 한쪽은 되게 차가운 느낌이고 한쪽은 되게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다. 둘 다 차가운 이미지나 둘 다 따뜻한 이미지라기보다는 한 사람은 차가운 이미지, 한 사람은 따뜻한 이미지,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시면 외적으로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고, 여러분이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상대방은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10번 하우스 카드도 나왔죠. 아까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 사람은 되게 귀티가 나고 뭔가 잘 사는 집에서 예쁨을 받으면서 자란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곱상하게 생겼을 것 같거든요. 영양 상태도 좋고 부족한 거 없이 자란 것 같은, 부잣집 공주님이나 왕자님 같이 그렇게 자란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과의 사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이 집에서 어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좀 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되게 평온한 사람이에요. 평온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삶에 워낙에 자신감도 있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절제하면서 편안하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수동적이거나 소심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 카디널 문 카드가 나온 것처럼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갖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갖고 싶은 게 생기면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갖고야만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뭔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한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해보고 싶다, 이걸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항상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당연하게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도전을 겁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인 오브 원즈 카드도 나와서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일하는 좀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대충 일하고 일 안 하고 싶어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되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나한테 이런 여건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텐 오브 원즈 카드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 성격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라고 하면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워낙에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충분히 성실하게 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몫을 다 할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절제할 줄도 아는, 그렇지만 절제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뭔가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끈질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조용하지만 꾸준히 끈질기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의 직업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좀 심상치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누구나 동경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는 일을 하거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미디어 업계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신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 회사가 되게 일반적인 회사는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과는 살짝 다른 일을 한다. 그리고 주로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시간이 밤이래요. 밤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낮보다는 밤에 일을 주로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아이디어 싸움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창의력과 상상력을 막 끄집어내서 무언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먼저 이것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작 활동이나 예술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일이고 그 아이디어들끼리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에이르 오브 소드 카드도 나와서 일을 한번 시작하면 작업실이나 집 밖으로 잘 못 나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웹툰 작가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웹툰 작가라든지 웹소설 작가라든지 시를 쓴다든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집필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창작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뭐 회사에 다니더라도 회사에 딱 갇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지금 떠오르는 것은 의류회사나 주얼리를 만드는 회사 같은 데서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 안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디자인 구상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실내에 갇혀서 일을 한다. 야외에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실내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일을 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뭔가 창작 활동이라든지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회사에 소속돼 있더라도 그 회사 안에서 내 아이디어로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런 직급에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과 만났을 때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 흐름.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올 거래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주도하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을 보고 내가 원하던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났다라고 느낀다고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고 저 사람 내가 찾던 사람이다. 내 이상형이다 라고 느끼시는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그 연인상에 되게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딱 받아서 마음이 확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여러분이 잠시 이게 맞는 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울리는 짝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이 확 가서 상대방에게 다가갔는데 막상 이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을 살짝 하게 되신대요. 그런데 그 고민 끝에 맞다라는 결론을 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성품을 보고 이 사람이면 정말 내가 믿고 마음을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과 관계를 굉장히 빠르게 진전시킨다. 특히 여러분의 주도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하고 뭐 하자, 뭐 영화 같이 보자, 같이 밥 먹자, 같이 뭐 차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계속 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온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그런 것을 그렇게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걸. 왜냐면 이 상대방 분은 관계에 있어서 약간 수동적인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강하고 막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데에 반해서 이 상대방 분은 아까 여기 템퍼런스 카드에서 보여주듯이 좀 절제하려고 하고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도로 관계가 진전이 된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어서 다가가고 잠시 이 사람이 맞나 고민은 하지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를 이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관계의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유념해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걸림돌이라든지 여러분이 알아둬야 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은 이 상대방 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어떤 과거에 인연이 있는 사람,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과거에 잘 될 뻔하다가 안타깝게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든지 뭔가 여러분과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고 이미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과 과거에 이미 인연이 닿았던 사람, 뭔가 과거에 풀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으로 이어지면서 그 에너지를 풀게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카드 역시 여러분과 과거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 풀지 못한, 과거에 어떤 엉켜있던, 고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서, 이 카드 역시 상대방이 여러분이 이미 아는 사람, 이미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사람, 사귈 뻔하다가 사귀지 못했던 사람, 혹은 내가 과거에 그냥 혼자 좋아했던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연속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카드가 여러분과 이 사람은 만나야 하는 운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연인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대요. 우주적인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영적인 수준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우주가 여러분과 이 사람을 짝으로 맺어줬대요. 그게 뭐 영원히 이 사람과 연인으로 지내야 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과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해야 하는 우주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바닥 카드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특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조언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예상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바라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대요.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거나 바라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대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영적인 수준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든 내 눈에 띄든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대요.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저스티스 카드에서 나왔듯이 상대방을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태도를 지니면 오히려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판단하면 상대방 역시 여러분을 판단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상대방은 우주적인 이유로 엮여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드 카드들을 보면 갈림길과 구름 카드가 나왔는데 어쩌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만나는 시점에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혹은 지금 바라는 누군가와 지금 좋아하는 누군가와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 선택을 잘 내리지 못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대요. 이 머릿속에 있는 구름을 치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직관력을 믿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내가 바라는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사실은 내 진짜 인연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진실을 보는 눈을 뜨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에 눈이 가로막혀서 진짜를 보지 못하면 안 된대요. 진짜 여러분을 위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진실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이 자꾸 연애적으로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대요. 그런 카르마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관계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평소라면 좀 선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이런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선택을 할 텐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내가 그동안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왔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니까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거나 지금 좋아하거나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연을 알아보시고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렇게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언제쯤 만나게 될지, 혹은 이 사람과 이미 만난 사이라면, 이미 이 사람과 알고 있는 사이라면 언제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하게 될지,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시기를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사람과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사람과 만난 사이고 이미 누군지 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 같고, 만약에 이 사람과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기는 11월과 7월이 나왔어요. 다가오는 11월 그리고 내년 7월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과 아는 사이라면 7월과 11월에 이 사람과 사귀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전환점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시기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1월과 7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첫 번째 구름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두 번째 아이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곧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아볼게요. 곧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어요. 먼저 이 사람의 외모부터 살펴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조금 성숙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자신의 신체 나이보다는 성숙한 매력을 가지고 있대요. 실제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런 인상이라기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하고 사람들과 좀 소통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포용적이고 모성애나 부성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외모다. 그런 이미지를 풍긴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외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그 내향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힘들어할 때,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조용히 혼자서 그것을 처리하는 걸 좋아한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서 그 감정들을 처리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자기 감정을 많이 드러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이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대요. 너무 자기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할 줄 알면 좋겠다.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외적으로도 좀 드러난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등치가 막 크고 키가 크고 이런 외모라기보다는 약간 왜소한 느낌이 들거든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왜소하고 마른 체형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운동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 골격 자체가 작다. 그래서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주는 외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고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아까 황소 자리도 나왔고 여기 물병 자리랑 픽스드 문 카드까지 나왔죠. 이 사람이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자기를 꾸미는 방식에서 굉장히 독특한 무언가가 있대요. 보통 사람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어떤 스타일링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자기한테 좋다. 이런 옷을 입는 게 나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이 색깔이 나한테 잘 받는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옷을 입거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옷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이 사람의 미적 감각이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3 오브 컵스 카드를 보시면 눈만 빼고 코랑 입을 가리고 있죠. 이 카드로 볼 때 이 사람은 눈이 굉장히 예쁘고 눈에 띈다. 이 사람의 외모를 볼 때 눈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되게 크다든지 눈동자가 또렷하고 맑다든지 이래서 눈에 시선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 사람의 외모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외모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고, 특히 눈이 좀 강조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눈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외모에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링을 한다 라고 나와서 여러분의 미적 감각과 이 사람의 미적 감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고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스타일이 어떻든 그거에 왈가왈부를 하시면 안 된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되게 고집이 세거든요. 겉으로 볼 때 그게 잘 드러나진 않을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이렇게 입는 게 예쁘고 이런 머리를 하는 게 자기한테 어울린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다면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의 스타일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하고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큰 어려움 없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을 되게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나대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문장력을 키워온 것도 있지만 원래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글도 잘 쓰고 좀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소통을 되게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크게 나왔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암기력도 좋고 응용력도 좋은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공감 능력까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컵 퀸 카드가 나왔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별로 힘들지 않고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배려심이 있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이런 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 사람의 배려심이다,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조언을 요청을 하거나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걸 되게 잘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고 공감을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공감을 잘해주는 연인을 바라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내면이 성숙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이 사람이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바깥으로 막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기쁘거나 기분이 좋아도 그것을 막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게 막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데 내면에서 조용히 기뻐하고 조용히 성숙하고 조용히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모습보다 내면이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깊게 사귀고 이 사람과 더욱더 가까워지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점점 더 반하게 되실 거래요. 이런 모습에 내면이 정말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어떤 쌓여있는 부정적인 에너지, 삼스카라가 딱히 없거든요. 그런 걸 되게 잘 해소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것에 상처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안에 쌓여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순간에 현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굉장히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하고 헌신적인 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을 되게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에요.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 감사해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겸손하고 교양이 있는, 예절 바른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의 직업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우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이 일에서 어떤 것을 이뤄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서 적당히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분야의 한 획을 긋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야망을 밖으로 잘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내면에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도. 연인으로서도 굉장히 헌신적인 연인이지만 일을 할 때도 자신의 그런 헌신성이 드러난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뭔가 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프로젝트별로 일을 진행하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회사에 소속돼 있다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뭐 분야는 무궁무진하겠지만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웹툰 작가나 웹소설 작가 같은 온라인에서 뭔가 자신의 작품을 연재할 수도 있고 영화 연출이나 영화 배우나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핵심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매번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프로젝트별로 진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나왔네요. 뭔가 계속 바뀌는 일이래요. 매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대요.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서 글이나 말을 이용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일 혹은 말을 하는 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새로운 작품 이런 것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그런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언변,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을 이용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아이템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약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연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소통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대요. 어쩌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중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연극 연출을 한다든지 연극 무대에 배우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드라마를 제작할 수도 있고 그런 미디어 업계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자신이 기획한 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만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흐름을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어떤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될지 어떤 식으로 이 관계가 진행이 될지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끝냈을 때 누군가를 보내줬을 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대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흐지부지 되면서 끝나면 그 에너지가 딱 정지가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에너지가 들어온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서 어떤 놓아줘야 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 삶에서 놓아줘야 하는 것이 있대요. 놓아줘야 하는 관계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미련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줬을 때 그 미련이 전부 다 끝났을 때 이 사람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대요. 그것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간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최근에 이별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별을 한 지는 좀 됐지만 아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혼란한 탁해져 있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미련을 놓고 보내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 미련을 딱 끊어내시면 그 집착을 딱 놓아버리시면 이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 있대요.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완벽히 자유롭고 또 완벽히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음만 여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데 아직 과거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지 못해서 지금 그 관계가 멈춰 있다. 여러분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전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더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것을 떠올려도 아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이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고 걷잡을 수 없이 이 사람에게 빠져들게 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질 정도로 큰 호감을 느끼게 된대요.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은 심상치 않다. 이 사람에게 단단히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그게 약간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강렬하게 매력적이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외모고 또 성격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외모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매력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위험하다라고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방어 기세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다가간다. 이 사람이 여러분 삶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내 이상형에 정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도 여러분이 내 이상형에 너무 부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과거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고 내 삶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에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는 걸림돌 없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될 거다. 특히 여러분의 주도하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이 과거를 놓아주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과거를 놓아줬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를 놓아줬다는 신호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내향적인 사람이고 관계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지만 이미 관계가 시작된 다음에 헌신적인 연인이 되는 거고 그 관계를 시작할 때는 조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있어요. 관계에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관계 발전에 훨씬 좋대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조언을 좀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하는 특별한 조언이 있는지 혹은 걸림돌이 있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슷한 조언이 여기서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슬퍼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슬퍼하고 보내줘야 하는 것을 보내줬을 때 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울 만큼 울어야 한대요. 여러분이 지금 슬픈 상태이시라면 최근에 이별을 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이 이별에 대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그게 나한테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그 감정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울고 싶으면 울고 또 원망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원망을 하셔도 돼요.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막 화를 내거나 나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지만 않으시면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슬퍼할 그 애도할 시간을 주셔도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상실감도 느끼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관계가 끝났다는 게 물론 이 관계가 끝난 게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슬프고 상실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슬픔과 상실감을 억누르거나 느끼지 않는 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오래가요. 그 감정의 기간이.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그걸 아주 흠뻑 느끼시고 완전히 그거에 잠식돼서 정말 슬퍼하고 정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조금 보내신 다음에
다음에 이제 완전히 후련해졌을 때 이걸 보내주시면 이 에너지가 여러분 삶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정화가 된 다음에 이 사람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될 거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걸림돌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과거를 놓아주셔야 되고, 그것만 여러분이 잘 해결을 하시면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성격을 두 분 다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노력할 게 없대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닥 카드에도 사인을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에게 우주가 보내는 그 사인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새로운 사랑이 별탈 없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일 거거든요. 여러분의 소울 패밀리가 보내주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연애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이 연애에 기대하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애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그 모든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이상적인 연애를 이 사람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부분도 없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과거 사람만 놓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찜찜하게 남아있는 과거 사람에 대한 미련만 놓아주시면 아무 탈 없이, 별탈 없이 이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과 언제쯤 만나게 될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시기에 대한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는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고, 이미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삶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여러분이 과거 사람만 놓아주시면 돼요. 지금 문 앞에 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문만 열면 이 사람이 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정확한 그 시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이 사람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제외한 카드들이 다 시기를 말해준다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6개월이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 사람과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이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그 과거 사람을 완전히 보내주고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드 카드도 살펴보면 여기 아이 카드와 반지 카드가 나왔죠. 이 두 카드의 조합이 두 분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혼 반지처럼 보이고, 결혼을 한 다음에 출산을 한 아이의 모습도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혼주의자가 아니시라면, 결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되게 오랫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발전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관계가 이제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고 여러분 삶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과거 사람을 놓아주고 과거 인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사람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아이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세 번째 여자 카드를 뽑아주신 사랑이 여러분, 곧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사람을 타로 카드로 알아볼게요.
먼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곧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 우선 이 사람의 외모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곧 사랑에 빠지게 될 상대방 분은 어떻게 생겼을지 카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외모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나왔어요.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고 빛난다라고 나왔고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좀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사람에게 있대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볼 때 저런 부분은 정말 매력적이다. 나한테 없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아름다워. 정말 예뻐 보인다. 이런 게 있다면 상대방 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가 큰 사람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대방 분이 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눈썹 모양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 눈썹이 곧게 일자로 뻗어 있는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평소에 느껴왔다면 이 사람의 눈썹이 그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특별히 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대요. 외적으로 여러분의 이상형에 가깝고 그리고 되게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되게 많이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고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보여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외모다. 이렇게 나왔고 되게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눈빛이 되게 촉촉하대요. 눈이 맑고 건조하지 않은 느낌? 눈물이 많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눈물을 실제로 많이 흘리지 않더라도 감수성이 좀 풍부한 것 같고 감정이 풍부한 것 같고 공감도 잘해줄 것 같은 따뜻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눈이 굉장히 맑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체격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키는 클 수 있지만 몸에 살집이 많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몸이 조금 마른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있는, 다 보여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약간은 움츠러들어 있고 다리를 꼬고 있고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네요. 몸집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키는 클 수 있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이럴 수는 있는데 몸에 살집이 많진 않다. 약간 마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과 굉장히 대칭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미남, 온미녀에 가깝다면 이 사람은 냉미남, 냉미녀에 가깝고 여러분이 냉미남, 냉미녀에 가깝다면 이 상대방 분은 온미남, 온미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정반대의 온도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이 조금 따뜻하게 생겼다. 따뜻한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차가운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기본적으로 외모가 좀 잘 어울리는데 완전히 같은 곳에 속해 있어서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아름다움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그런 식으로 조화로운 외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외모고 또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과는 그 온도가 정반대에 있다. 그리고 몸에 살집이 많다기보다는 조금 마른 편에 속할 것 같고 눈빛이 굉장히 촉촉하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선 이 사람은 굉장히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이나 정말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다정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에게 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물론 사회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게 자기가 워낙에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그런 성격이어서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사회성을 키운 그런 사람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하고 낯설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면 편하게 느끼지만은 않는 사람인데 그게 이 사람의 타고난 내향적인 기질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내적으로 많이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자기 혼자서 뭔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산책하고 이런 시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달 같은 사람이에요. 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보름달이기 때문에 달의 에너지 그 음기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교적이고 사회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사회성을 키운 사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혼자 있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는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도 되게 잘하고 상당히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낯을 가려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친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유쾌하고 웃긴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장난도 정말 많이 치고 이런 사람이래요. 둘이 있을 때 훨씬 더 매력이 많이 발산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단체로 있을 때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주인공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둘이 있을 때 상대방을 되게 재밌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이런 힘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이 사람의 직업과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좀 살펴볼게요. 학생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이 사람은 일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 안에서 입지가 확실히 다져져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의 분야를 어느 정도 섭렵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잡은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분야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이 딱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영역 안에서는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대요. 자기만의 길을 딱 닦아나가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돈도 되게 많이 벌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야망도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자기 일에서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잘할 때까지 자신을 좀 몰아붙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언론이나 미디어에 관련한 일인 것 같거든요. 방송국에서 일을 하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 스텝으로 참여를 하거나 언론에 관련한 사람들에게 영상 매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온라인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어떤 것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무언가를 연재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을 하거나 1인 미디어 업계에서 종사를 하거나 뭐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방송국 PD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한꺼풀 정도는 자기를 감추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다 드러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자신을 보여주면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 연출이라든지 방송 제작이라든지 드라마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뭔가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자신의 상품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소통을 하기는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써야 하는 직업이라고 하거든요.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를 이용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머리를 이용하는 방식이 뭔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를 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을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보여준다 이런 일이래요.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치면, 시리즈물이라고 치면 한 회가 끝날 때 마지막쯤에 약간은 낚시성 엔딩이 있잖아요. 다음 회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광고만 생각해봐도 어떤 것을 광고하는지 모르게끔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광고하는 그런 광고들 있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기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을 하는데 그 방식이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약간은 돌려서 그리고 다른 것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이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뭔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즐거움을 주는데 그 속는 사람들도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아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예능 프로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드네요. 뭐 웹툰 작가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상에서 보여주는 거고 다음 회차를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을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패를 다 한 번에 보여주진 않고 조금씩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것에 흥미를 보이고 보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분야 안에서 굉장히 성공했다. 재능도 있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리고 야망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느리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딱 불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조금 판단한다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상대방 분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한대요. 서로를 되게 오랫동안 탐색을 한다. 여러분도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고 이 사람도 여러분 못지않게 신중한 성격이라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쉽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탐색하는 시간이. 서로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부분과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본다. 이 사람을 만날지 말지 두 분 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 분도 그렇고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연애에서 누군가랑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상대방을 웬만하면 밀어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웬만하면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를 하려고 두 분 다 노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누구랑 연애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크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를 좀 안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계속 눈길이 가는 거죠. 왜냐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좋아하고 싶은데. 그리고 성격 역시 이 사람이 자기랑 친한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면 되게 의외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랑 통화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너무 다정한 아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다정한 딸이고. 그래서 그런 걸 듣고 마음이 좀 이상하다.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나도 저 사람과 저런 사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만 끌려가는 그런 기간이 한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서로를 좀 탐색하다가 점점 서로에게 다가가게 된대요. 여러분도 이끌리듯이 상대방에게 다가가게 되고 상대방도 이끌리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고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아 우리가 짝이구나. 우리가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우리가 서로를 만날 운명이었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죠? 천칭을 생각해 보시면 양쪽 저울에 무게를 비교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놓고 무게를 다는 그런 도구잖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균형이 맞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두 분이 마침내 인정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마침내 아, 이 사람이 내 짝이 맞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될 거고 상대방 역시 여러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구나
사람이구나, 내 소울메이트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된대요. 그래서 두 분은 되게 동등한 관계가 된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되게 평등하고 동등한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한다. 그렇게 나왔네요. 여러분과의 이 상대방 분은 균형이 딱 맞는 그런 한 쌍이에요. 여기 오포지션 카드가 아까 나왔듯이 서로 그 운명의 상대 그리고 적수를 만난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비슷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척점에 있어요. 여러분이 따뜻한 쪽에 있다면 상대방이 그만큼 차가운 쪽에 있고, 여러분이 차가운 쪽에 있다면 상대방이 따뜻한 쪽에 있어서 서로 보완이 완벽하게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이 평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도 상대방도 어느 순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된대요. 우리가 서로가 아니면 상대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연인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에 관한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의할 점과 걸림돌은 없는지, 뭔가 알아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두 분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신중하고 약간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방면에서는 두 분 다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분 다 굉장히 좀 방어적이고 웬만하면 거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누구랑 연인이 되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도 길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끌리는 그런 관계래요.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거부할 수 없이 끌리고 상대방 역시 여러분에게 거부할 수 없이 끌린대요. 그래서 서로에게 나도 모르게 다가가게 된대요. 그래서 걸림돌이나 극복해야 하는 것이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자꾸 그 연애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연인이 되면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특히 저 사람이랑 연인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부딪힐 게 뻔해. 이런 게 되게 불편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방어 기제만이 두 분 관계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좋지만 저런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저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그 생각만이. 그리고 자꾸 그렇게 방어 기제가 올라오는 이유가 이 사람과 연인이 되면 내 삶에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아서래요. 여러분이 그런 걸 직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연인이 되면 그 전까지 살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밀어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과 연인이 되면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귀었을 때랑은 좀 다를 거다라는 직감을 두 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관계를 받아들이셔야 된대요. 왜냐면 분명히 나쁜 변화도 있겠죠. 여러분이 달가워지 않을 만한 변화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좋은 변화가 여러분 삶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연인이 되면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던 굉장히 좋은 행운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수가 있대요.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거부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다고 해도 관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닥 카드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를 유예하고 미루는 게 시간 낭비래요.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과 상대방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인으로 발전하시면 되거든요. 걸림돌도 없고 두 분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상황도 여러분과 상대방 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이 사람과 연인이 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런 시간들이 무의미하대요. 그리고 두 분은 트윈 플레임일 수도 있어요. 두 분 사이가 쌍둥이 불꽃일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쩌면 하나의 영혼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밀어내려고 하는 게 정말 무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대방 분과 만나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비어있는 줄 몰랐던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뭔가 공허한 느낌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딱 채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 전까지는 이것이 채워질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을 완성시켜주고 더는 뭔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게끔 해주는, 뭔가 빈자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운명의 반쪽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이 아깝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좋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좋아해야겠다. 그리고 사귀고 싶으면 그냥 사귀어봐야겠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어쨌든 나한테는 나의 성장만이 남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드 카드를 좀 보면 여자 카드와 채찍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두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좀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고 내 감정을 좀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좀 방어적으로 변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데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을 좀 닫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결코 관계에 좋지 않대요. 이 채찍은 나의 일이나 공부에 적용을 했을 때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린 연애운을 보고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특히나 연애관계에서 채찍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바람직한 도구는 아니죠. 나를 해하거나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애운을 높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이 이 상대방 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방어 기제, 이 채찍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레노먼드 카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관계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지 시기를 알려주는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 분과 만날 수 있는 시기는 첫 번째로 1월이 나왔고요. 가을 카드도 나왔어요. 1월은 겨울이고 가을은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시기가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도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가을 겨울이 아니라면 그 다음 가을 겨울, 그때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휴일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성탄절이라든지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아니면 설날, 추석 이런 명절 이런 식으로 휴일이 다가왔을 때 그런 기간 안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과 만난 뒤에 이런 휴일을 같이 보내면서 굉장히 깊은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아니면 성탄절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고백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한 날, 무슨 데이, 어떤 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날에 이 사람과 만나거나 연인으로 발전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대요. 휴일을 같이 보내면서 관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렸다라는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마음을 언제 여느냐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이 사람과 만난 뒤에 여러분이 언제 마음을 여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과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천천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연인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속도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속도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가을과 겨울, 특히 1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공휴일이나 명절 이럴 때 이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세 번째 여자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하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곧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곧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 먼저 이 상대방 분의 외모부터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외모만 봐도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포스가 좀 남다른 사람이에요. 인상이 되게 강하고 만만하지 않은 상대라는 느낌을 외모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하고 다니는 스타일링 자체가 되게 강렬하거든요. 무난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도 되게 특이하게 염색을 하고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강렬하다. 막 불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죠? 활활 불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인상이 되게 강하대요. 무난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그런 외모는 아니에요. 외모만 봐도 되게 세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몸도 되게 탄탄할 것 같거든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부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뼈대가 되게 굵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만만하지 않은 인상이다. 이 사람과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싸움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운동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정신력도 굉장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외모가 되게 세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말이 좀 많고 말을 좀 잘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말을 되게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에 훨씬 더 가깝네요. MBTI로 따지면 I가 아니라 E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약간은 산만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도 많고 또 생각도 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동시에 막 이 사람 머리를 스쳐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살짝은 산만하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도 되게 재밌고,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여러분을 되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편견이 되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선입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에도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이미지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것에 꽂혔다 하면 그냥 매일매일 그런 것만 입고 그런 머리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것에 꽂히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사람, 강렬한 외모에 지금 꽂혀있는 그런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이 좀 탄탄한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고 체력도 되게 강하고 이런 사람이다. 운동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의 성격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방금 성격이 살짝 나왔지만 되게 외향적이고 말이 많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되게 가족들이랑 친한 사람이래요. 가족들과 좀 애틋한 게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랑 아주 친해서 가족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도 자기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가족과 좀 애틋한 사람이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되게 많이 보내는 그런 사람이다. 휴일에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되게 넓은 사람이거든요. 외모로만 봤을 때는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따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되게 포용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자기한테 잘못을 했어도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사람이고, 웬만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고 배려해주려고 하고 또 나한테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웬만하면 좋아하려고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사람을 되게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사람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저러다가 사기당하지 않을까, 저렇게 사람을 잘 믿고 사람 말을 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웬만하면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신뢰하는 인류애가 큰 사람이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여기 핑크문 카드도 나와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맨날 하는 것만 하지 않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래 청바지를 되게 즐겨 입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정색 바지에 꽂혀서 검정색 바지만 매일매일 입고 그렇게 몇 달 동안 검정색 바지만 입다가 또 갑자기 뭐 빨간 자켓에 꽂혀서 빨간 자켓만 입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원래 많이 가봤던 곳이 아니라 안 가봤던 데 위주로 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식당에 가더라도 많이 안 먹어본 메뉴를 주로 시키는 사람이래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아주 좋아한다.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학생이라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아이나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을 보살펴주거나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들에게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보살피거나 강아지를 보살피거나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거나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제공하고 하는데 그 대상이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또는 다른 동물들이다 라고 나왔어요. 뭔가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고 어른들이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집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축,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이런 것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돌봄에 관련한 일, 보살펴주는 일, 유치원 교사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어린아이들이나 동물들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 썬카드도 나와서 이 카드 역시 방금 나왔던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보호가 필요한 그리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어린이들이 보는 프로를 만들거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동물들에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을 보호하거나 동물들을 치료해주거나 동물들을 위한 물건들을 만들거나 그런 식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의료 관련한 일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약사로 일을 하고 있다든지 포인트는 어떤 보살핌이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을 위한 서비스나 상품,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계 흐름을 좀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뽑아봤는데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은 좀 함께 있다기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는 에너지가 더 강하거든요. 뭔가 두 분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길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분이 좀 주저하고 기다리고 이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거리가 좀 멀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다든지 이래서 함께 있고 싶은 만큼 같이 있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오래 기다려야 한다 라고 나왔거든요. 두 분은 처음 만나서 호감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볼 때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 스파크가 튀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먼저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먼저 호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먼저 짝사랑하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나 상대방 분이 굉장히 바쁘고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거나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이 못 만나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진을 보고 좀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상대방과 같이 있고 싶지만 실제로 같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채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고 멀리서 이렇게 상대방을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짝사랑하는 듯한 그런 시간을 좀 한참 거치게 된대요. 아무래도 일이 되게 바쁘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든 여러분이든 혹은 두 분
분 다든 자기 일에 매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에 충분히 헌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두 분이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시거든요.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어떤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지 관계가 더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빨리 진전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두 분 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만 이럴 수도 있고, 상대방만 이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선택권이 되게 많다고 나왔거든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대기가 되게 긴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지어서 서 있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먼저 좋아하게 됐는데 이미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존재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너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혹은 두 분 다든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서로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계속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든지, 상대방 주변에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든지, 이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연인으로 딱 이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상대방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두 분이 연결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느낌도 있거든요. 두 분 사이에 어떤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두 분의 사이를 좀 갈라놓기 위한 술수를 좀 부린다. 그래서 관계가 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한다. 두 분이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 누군가 와서 방해를 하고, 그런 에너지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질투심이 좀 많은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질투심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고, 또는 두 분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기가 너무 많거나 상대방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질투심이 막 자극이 되면서 저 사람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대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여기서도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많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와서 아무래도 이 인기가 많은 쪽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아까 이 관계 흐름에서도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먼저 좋아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근데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여러분과 상대방 분의 관계를 진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 상대방 분의 질투심을 자극하면서 또 열등감까지 자극을 하게 돼서 그냥 얘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하고, 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상대방이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자꾸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좀 주변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두 분을 갈라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두 분의 연인이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렇게 카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맞는 사람을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이 상대방 분을 만나야 한대요.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옳은 선택을 하셔야 된대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관력과 통찰력을 믿고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바닥 카드에서도 진실을 보고 진짜를 선택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꼬드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이러면서 여러분의 사랑하게 될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 아닐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직관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냥 방해물인지를 알아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관력과 통찰력을 믿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트 카드를 봐도 하트 카드와 낫 카드가 나왔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비록 연애 대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나에게 그런 호감을 표현하는 게 고마울 수 있죠. 그래서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에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쟤는 저 사람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어낼 사람들을 끊어내고 여러분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여러분은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의상 예의 있게 행동을 한 거지만 그 상대가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낼 때는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가 잘 풀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사랑을 하고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끊어낼 사람들을 끊어내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 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인기가 많으신 분이고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동경하고 여러분과 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당연히 나쁜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연애를 좀 잘하고 싶다면, 그리고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야 한대요. 여러분이 워낙에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하는 게 여러분 성미에 맞지도 않고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냉정하고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이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 혹은 두 분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은 4가지 시기가 각각 다르게 나왔는데 첫 번째로 나온 시기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나왔죠. 1년 안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기로부터 1년 안에 이 상대방과 만날 수 있다, 또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굉장히 근시일이거든요. 이번 달 안에 이 사람과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당장 사귀게 되는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이 상대방 분과 어떤 작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대화를 하게 되거나 우연히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 이 사람과 어떤 작은 소소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이미 알고 있거나 여러분 주변에 이미 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여러분 삶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그 사람에 대한 게 나왔구나, 그 사람이 나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두 시기를 보시면 6월과 11월이 나왔어요.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11월이면 당장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이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이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기로부터 가까운 6월과 11월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이 사람과 만나거나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로는 이번 달, 그리고 6월, 11월, 그리고 지금부터 1년 안, 이렇게 4가지 시기가 나왔다고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하트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